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뱃살 빼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운동을 해본 적이 없거나 운동을 그만두고 오랜 시간이 흘러 처음부터 강도가 높은 운동을 시작하기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서 뱃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운동 강도가 낮으면 운동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운동 강도가 낮더라도 그만큼 운동 횟수를 늘려주면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중년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몇 가지 팁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년에 꼭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하기 싫은 운동을 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치매, 불안, 우울, 뇌졸중, 불면증이 감소합니다. 골다공증이 감소합니다. 낙상이나 낙상골절이 감소합니다. 심장, 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이 감소합니다. 식도암, 유방암, 폐암, 위암, 신장암, 대장암, 방광암, 자궁 내막암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근력 및 신체 기능이 올라갑니다. 노화가 늦어지면서 건강 수명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동도 중년에 매일 하면 오히려 독이 되기 쉽습니다. 덴마크의 한 논문에서 조깅하는 사람을 분석했습니다. 여기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가벼운 조깅을, B라는 사람은 중강도로 조깅하기, C라는 C그룹은 센 강도로 조깅을 합니다. 이 세 그룹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센 조깅을 한 그룹은 조깅을 하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사망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연구한 다른 논문의 결과입니다. 땀이 나고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고강도 운동을 매일 한 사람은 주 3회에서 6회 운동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심장질환의 발병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년에 매일 운동을 한다면 강도가 너무 센 운동은 해롭다는 뜻입니다. 또 중년에 집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매일 스트레칭 위주로 운동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칭만 하게 되면 허리 디스크나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독이 되는 동작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중년에 근육량이 많으면 뭐가 좋을까요? 힘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근육의 기능은 바로 내분비 기능입니다. 중학교 때 생물 수업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분비 기능이란 갑상샘, 부신피질, 뇌하수체와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인데 근육에서도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갑상샘 호르몬이 피를 타고 온몸에 퍼져 세포의 신진대사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근육에서 여러가지 단백질이 분비되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년에 근육을 키우면 지방도 줄고 암도 예방되며 기억력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근육 운동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과 다르게 중년에 뱃살 빼는 운동 방법은 조금은 다르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30대 이상의 나이가 되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뱃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체질에 따라 조금씩 뱃살 나오는 속도는 다르겠지만 뱃살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 지방과 내장 사이에 지방이 껴있는 내장 지방이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의 나이가 되면 활동량이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많다고 해도 뱃살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에 따른 신체 호르몬 변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즉 나이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운동 방법도 적절한 방법을 찾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뱃살이 나오면 사람을 둔하게 만들고 혈액 흐름을 저해하여 면역력 기능을 약화시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성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몸매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중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뱃살을 빼고 있습니다. 뱃살을 빼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뱃살을 빼려고 하는데 그중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거나 평소 하루 3끼 먹는 사람이 2끼로 식사를 줄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은 20대 혹은 30대 초반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를 인체가 공급받지 못해 오히려 역효과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요 현상뿐만 아니라 체력은 물론이고 면역력까지 떨어지면서 각종 피부 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보면 하루에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거의 굶는 날이 많아 영양 흡수가 부족한 사람이 넘쳐나지만 유독 뱃살은 툭 하고 튀어나온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뱃살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에 뱃살 빼는 운동은 끼니를 거르거나 식사량을 줄여서 하는 방법은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하며 평소 기초대사량을 감안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며 체중보다 뱃살을 빼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해야 합니다. 만약 식사를 줄이고 심한 운동을 한다면 뱃살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노화만 촉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뱃살 빼는 첫 번째 비법입니다. 공복 시간을 활용하라.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좋은 영양소의 음식 섭취는 반드시 하며 그 사이 즉 공복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복 시간을 활용해서 체내에 있는 중성지방을 소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복 시간으로 가장 좋은 시간은 기상 직후부터 아침 식사 하기 전까지가 있고 저녁 식사 후 취침 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겸 점심인 아점을 한 후 5시간이 지난 시간대도 공복 시간으로 좋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살짝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시간대가 공복 시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뭘 먹지 말고 운동을 해야 하는 시간으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뱃살 빼는 운동 순서입니다. 자신의 가장 적절한 공복 시간과 운동 시간을 정했다면 그 시간에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바로 뱃살, 허리,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플러스 스트레칭 플러스 유산소 운동은 반드시 한번 운동할 때 모두 넣어주어야 합니다. 순서는 스트레칭, 그 다음 근력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 좋지만 먼저 유산소 운동을 하고 다음 스트레칭, 그리고 근력 운동 순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근력 운동입니다. 목적이 뱃살을 빼는 것이니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윗몸 일으키기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중년 뱃살은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이가 먹을수록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윗몸 일으키기 운동보다는 전신 운동 위주로 해야 합니다. 중년 뱃살에 가장 좋은 운동은 70대, 80대 노인들도 운동 가능한 플랭크 운동입니다. 플랭크 운동은 전신 운동이면서 특히 코어에 특화된 운동으로 뱃살, 허리살은 물론 허리를 보호하는 기립근까지 강화하여 허리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간혹 플랭크 운동이 큰 효과가 없다는 소리도 있는데 이는 플랭크 자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운동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트레칭입니다. 운동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칭은 모든 운동의 기본 중의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스트레칭만 해도 유연성은 물론 근력도 발달이 됩니다. 모든 프로 스포츠 경기 선수들, 예를 들면 야구, 축구, 레슬링, 역도, 골프, 수영, 배드민턴, 탁구, 마라톤, 복싱 등등 어떤 스포츠 종목이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시작 전, 시작 후 하는 것이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온몸의 혈류의 흐름을 개선시켜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고 근육과 인대를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근육도 일부 강화됩니다. 스트레칭의 또 다른 장점은 하려고 하는 운동의 효과를 더욱 높여줘 그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음식으로 말하면 후추와 같은 성격입니다. 참고로 후추는 그 음식의 영양소를 최대한 많이 체내에 흡수하게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근력운동,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에서 딱 한 개만 선택하라면 스트레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년 뱃살을 빼기 위한 운동과 스트레칭이 겉으로 볼 땐 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호르몬의 이상으로 대부분 만들어진 중년 뱃살은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못 느끼겠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엄청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진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운동 경험이 없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크게 떨어진 심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년에 뱃살이 나온 사람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 20분 이상 지속했을 때 내장지방, 피하지방 등 중성지방이 소모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지방이 태워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소 운동, 조깅을 20분 이상 한다는 것은 초보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년 뱃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 시 접근해야 한 방법은 바로 근력 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맨몸으로 하는 스쿼트나 런지,
워킹 런지 등은 하체 근력 운동은 물론 유산소 운동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비교적 상체를 많이 사용하는 수영보다는 하체, 즉 다리나 허벅지가 많이 사용되는 유산소 운동이 중년 뱃살 빼는데 특효약입니다. 하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매우 빠르게 근력이 약화되는 부분입니다. 또 다리에 발달된 근육은 많은 칼로리를 소모시켜 음식으로 들어와 남아서 내장지방, 피하지방으로 가는 잉여 칼로리의 양을 줄어들게 합니다. 정리하면 스트레칭으로 온몸의 혈류의 흐름을 개선하여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중년 뱃살 빼기, 집중 운동으로 플랭크를 내서 복부 근력과 허리 근력을 발달시키면서 동시에 유산소 운동을 함께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시켜 더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여 지방을 태우는 것이 중년 뱃살 빼는 운동으로 가장 좋은 루틴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주 3회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복시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비가 온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멀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그 핑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서 홈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게을러서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딱 3개월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중년에 운동을 해서 특히 뱃살을 빼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자면 반드시 식사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식사도 충분히 하는 게 오히려 뱃살 빼는데 좋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충분히 안 하면 의욕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이 떨어져 위기를 느낀 몸은 더 많은 지방을 체내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욕이 떨어지면 운동 자체도 안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뱃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덕분에 뱃살 쏙 빠졌네요 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정말로 뱃살이 쏙 빠질 것입니다.